예, 부석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 시민과 대화 8번째 순서로 주민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이렇게 꽉 들어찬 모습을 보니까 부석은 역시 달라도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가 다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밖에 또 잔뜩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리도 불편한데 이 영상이나 이런 그 앞에 이 화면도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때문에 또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주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도리일 것 같습니다. 큰절로 인사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부석면 훌륭하게 또 잘 이끌어가고 있는 서동걸 면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또 공무원들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좀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간부급 공무원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루고자 하는 일 다 성취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로 좋은 일만 함께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 모셔서 저랑 같이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오후 시간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저는 있지만 또 나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졸음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졸음을 풀고 시작할까요? 어깨 좀 이렇게 한번 움츠리시죠. 지금 밖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움츠리고들 막 들어오셨을 텐데 어깨 좀 한번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지금 하시고요. 손도 좀 한번 올리셔서 이렇게 뒤로 좀 한번, 이렇게,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요. 가로, 이쪽 좌우로 이렇게 좀 하시고요. 손뼉도 좀 한번 쳐보실까요? 빨갛게 나오게. 예, 감사합니다. 졸음 쫓아지셨죠? 예. 이 앞에 그림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허전할 텐데, 이게 그림이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어디서 움직이는 그림 하나 좀 찾아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저기 마침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도 움직일 텐데. 오케스트라 그림 아니겠어요? 아까 영상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런 거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많은 부분 서산 시민 또 15개 읍면도 골고루 균형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잘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지휘자 역할, 또 선박으로 얘기한다면 선장의 역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좀 붙여놨고요. 이런 그림처럼 저도 모든 부분을 잘 아울러 가면서 빈틈이 없이 구석구석 잘 챙기는 그런 그 자세로 일을 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좀 사진을 한번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 위에 있는 움직이는 저 사진은 사실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그냥 이것만 하면 밋밋한 것 같아서 고민하는 차원에 움직이는 그림을 좀 넣어봤습니다. 잘 그렸나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지난해 이곳에 와서 우리 부석면 주민 여러분들이 22가지의 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보고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각 질문을 주셨던 이장님들이나 부서로 지역으로 공문으로 다 답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2024년 거 보고 22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영철 갈마일 이장님이 AB지구 인근 경장로 포장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재 마룡 이장님
마룡리 배수로관을 설치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완료가 됐습니다. 김종재 이장님이 또 하나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마룡 장목반 농산물 간이 집화장 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완료는 못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좀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대근 농업경영인 회장 마을별 마을 생력화 기계 공급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해달라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 완료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선구 전 대두리 이장님, 부성면 대두리 201-1번지 1호의 배수시설 개선 요청하셨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사연 체육회장님이 부성면 체육센터 건립을 건의하셨는데 팔복면 체육센터가 공모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로 또 이제 우리가 건의를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부성면이 신청이 응모에 선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기득 전 농업경영인 회장님께서 농업용 드론을 보급을 좀 확대를 해달라. 2025년에 14대를 지원했습니다. 대당 2천만 원인데요. 2024년 지난해에 완료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창경 부산면 청년회에서 농업 관련 야간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 인터넷 교육 확대 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은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님이 질문 주신 거 해누리 행복센터 주차장 매입 예산을 확보해달라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가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검토 부분이다 말씀드리고요. 오순석 강수일리 노인회장님께서 강수일리 하천 뚝 보수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완료를 했습니다. 최성우 강수일리 이장님이 AB지구 내에 CCTV 추가 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해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찬 강당일리 이장님이 숭덕사 주차장 일부 포장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연구 창리 이장님이 창리 입구 공중화장실 철거 그리고 새롭게 해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영이 적십자 봉사에 시도 3호선 인도 개설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해 완료가 됐습니다. 김진희 전 주민자치회장님께서 가사리 마을회관에서 여자 경로당까지의 보도블록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장기 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수 송시일리 이장님, 송시에서 갈마리 1원 U자 배수 침수로 인한 직관 배수 변경 요청을 하셨었는데 지난해 완료가 됐습니다. 송영철 갈마리 이장님이 부남교 왕복도로 과속방지 CCTV를 설치 요청하셨는데 금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희동 새마을 회장님이 부석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좀 해달라 했었는데 설명이 됐고 이미 준공이 된 걸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완순 전 이장단 협의회장님께서 도비산 관광지 개발 요청하셨는데 지난해 할 수 있는 것은 완료가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우 강수일 이장님께서 빚공해 관련 대책 마련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현 마을 주민께서 교통 신호체계 개선 문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금년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강당일리 이장님께서 강당일리 경로당 신축 요청이 있었는데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여러 가지 또 경로당과 관련된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직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확충, 신규, 신축 그리고 리모델링 이런 것들 계속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22건의 건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완료가 됐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올해 것도 질문 받아보고 또 검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도 개항 목표로 이제 서산공항이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이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무안공항 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조류가 왔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우리 공항보다 길어요. 우리 공항은 2,743m나 되는 굉장히 긴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 15개의 비행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긴 쪽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무안공항은 더 길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800m가 넘는 그 활주로를 2,500m 위치에서 둔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콘크리트 둔덕. 그래서 그 비행기가 가다가 바퀴도 없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 서산공항은 2,743m가 끝까지 쭉 가요. 가고서도 거기서 또 300m를 또 더 갈 수 있게끔 여유 공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 두 번째, 철새 이 도래지기 때문에 앞으로 서산공항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사실 없어요. 다른 공항도 인천공항도 그렇고 다른 공항들도 그렇고 주변에 철새 많이 날아드는 곳이긴 해요. 전부 다. 공항마다 철새 가까이 어느 정도 그 근접 거리 차원에 불과한 것이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라는 얘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철새 이런 그 새들을 퇴치하기 위한 레이더 장치, 소리를 내 가지고 새를 쫓는 여러 가지 이런 장치, 20명이 20명이 이 교대로 계속 이 조류를 항공기하고 이 비행기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조류로부터 안전한 공항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은 4명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4명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서산공항이 안전이 굉장히 담보가 되어 있다. 정부가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매뉴얼을 많이 새롭게 또 만들고 있겠지만 그런 매뉴얼이 나오면 우리 서산공항에다가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혹시라도 누구하고 무슨 외지인들하고 무슨 서산공항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길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바닷길은 이제 크루즈. 우리가 지난해 크루즈 떴는데 올해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요.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가고 싶은데 모르고 있다든가 누가 옆에서 가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는 30% 할인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그런데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할인을 우리 서산시에서 할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산의 시민의 세금으로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 롯데관광개발 그 업체에서 우리 서산 시민만을 위해서 30% 할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서산 시민과 함께 신청을 하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30% 할인을 받습니다. 당진에 살든 서울에 살든 누구든 우리 서산 시민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하면 30% 할인해서 간다. 굉장히 싸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기륭시, 일본의 나가사키 거쳐서 부산항으로 해서 우리 서산 대산항에 오는 그런 그 크루즈. 이 부분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산에서 많이 타고 나가야 우리 서산이 7대 크루즈 도시가 됐어요. 그래야 기항지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 항구에서 타고 나가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른 데서 타고 돌다가 우리 서산 대산항에 딱 멈춰서 그 탔던 사람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리 서산에 도비산도 가고 상길포도 가고 간월도 창리도 가고 해두먹고 가고 해미읍성 가서 또 보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서산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한 개념으로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문제. 우리 서산이 가장 큰 수갑 사업 중에 하나가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연장. 그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당진까지만 와 있고 우리는 안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25.36km 되는데 2005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낙방을 했어요. 탈락을 했어요. 2009년도에 또 두 번째 탈락. 그리고 2016년도 2월 3일자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 3수 만에 반드시 이거는
성사시키고야 말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제가 2016년 2월 3일 때 국회의원도 노력하고 뭐 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도해서 노력하고 시민 여러분들도 그 여망을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2016년 2월 3일 날 통과된 이틀 후에 2월 5일 날 해미읍성에 가서 제가 학춤까지 추고 막 그랬어요. 학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학춤 콤마 이완석 치면은 학춤이 나와요. 한번 시간 되면 보시길 바라고. 이제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들목 2개를 추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2,367억 원이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다 보니까 또다시 4번째 예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로 하나를 만들어 가는데 예탈을 4번 거친 도로는 아마 대산당진강 호도로 연결 사업 이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지 않겠어요. 통과가 돼가지고 전체 금액이 9,131억 원으로 픽스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 11월 7일 날 착공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2030년 그때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12.6km 이 정도 되는데 35분 정도 걸리던 게 20분이 단축이 돼요. 그냥 15분 정도면 가게 되는 것이고 나들목까지는 2분 내지 3분이면 도착이 되고 그 정도로 돼서 우리 서산의 어떤 그 경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는 이 고속도로가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였어요. 고속도로 이름이. 근데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서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고속도로가 돼서 지금 다 지난해 5월 달에 전 구간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철도죠. 철도는 우리 서산에 분명히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이고 내 생전에 언제 서산서 기차 타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뭐 못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대들은 다 타잖아요. 공항이 들어오는 곳에 철도가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서산공항이 2028년도 이제 개항이 되면 목표 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옆에 홍성에도 철도가 와 있고 탑교천도 와 있고 다 있는데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내포 태안철도 우리 공항역을 거쳐서 태안으로 가는 내포 태안철도 그리고 공항역을 거쳐서 신탄진을 거쳐서 대전으로 빠져나가는 충청 내륙철도 이런 것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또 충청남 도지사 공약사항에 또 저의 그런 관심 공약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 반영을 시켜야 돼요.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뭐 국회의원님, 뭐 도지사님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모든 이런 부분들은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간호로 관광도로라든가 또 이 동부 간선도로라든가 국지도 70호선이라든가 또 입체화, IC 입체화 도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상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됐던 부분인데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철도가 동서횡단 중부권 내륙철도 동서횡단 철도라고도 하고 중부권 내륙철도라고도 하는데 우리 서산에서 당진 그다음에 예산, 아산, 천안까지 5개 시골을 거치고 다시 충북으로 가가지고 청주, 증평, 괴산 다시 또 경북으로 연결되죠.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13개 지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가로지르는 이런 중부권 내륙철도 이것이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놓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개 지자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들 함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는 4대 교통망을 모두 갖는 도시가 되는 거죠.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서울도 못 가는 우리는 바닷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관문, 세계적인 관문이 되고 중심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 위치도 가지고 있고 우리 서산의 미래 비전이 그거다. 우리 서산은 이미 국제도시가 돼 있어요. 2020년 11월 29일 날 국제도시가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해미의 성지가 있죠.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가 선포된 날이 이제 그때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국제도시가 됐고 국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국제 크루즈선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제도시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 예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건강, 레저 이런 시설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거기 임시주차장 3,630평 있는데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먼지 펄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하로 더 파가지고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고 또 1층 주차장 만들고 위에 덮어서 옥상 개념으로 해가지고 초록 광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3,630평 이 면적을 3배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잔디 광장을 쫙 만들어 놓으면 해미읍성에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는 것 똑같이 거기서 도심의 한복판에서 할 수가 있어요. 탄소 중립에도 앞장서고 하면서 트랙도 가장자리 이렇게 연결되니까 현재 850m 트랙이 한 1,500m 될 것이고 또 물길 만들어 가지고 신발 벗고 발만 담그면 조격이 가능한 그런 일들이 되고 가장자리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늘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이렇게 갖추면 도심 한복판에 정말 멋들어진 공원, 광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산에 이런 그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간다. 주변에 여러 가지 뭐 불법 주차라든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애먹는데 거기에 445대 정도 확충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 편케 서산 시내 중심에 오실 때 주차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와서 또 일 볼 거 보시고 그러면 돼요. 문제는 아니 지금 뭐 무료로 쓰고 있는데 그거 만들면 돈 받는다며?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은 당연히 받죠. 공공시설이니까 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일정 시간 지나면 유료화하면 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전부 다 무료화하면 전부 다 장기 주차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겨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효용성 있게 쓰질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시간 정도 정 안 되면 1시간 정도라도 무료로 하고 그 이상 그 이후는 이제 유료화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 주차를 방지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이청사 옆에 지금 1층으로 그냥 평면으로 돼 있는 주차장도 2층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260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서 그 주변 동부시장 주변이라든가 도심에 오실 때 어려움이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동문 이동청사 앞에 거기에도 또 주차장을 2층으로 또 만들어요. 거기도 223면의 주차 공간이 되기 때문에 서산시 도심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 걱정을 안 하시고 일 보시고 마음껏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공되는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아요. 이 지금 2개 동문 이동청사 앞에 있는 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동문 이동청사 앞에 있는 이 공영 주차장인데 이거는 9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금년 9월 말.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청사 옆에 있는 거는 12월 말이면 준공이 돼요. 그래서 다 금년 중에 다 완공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는 부성면에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집에 공무원도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시청사는 우리 도시의 얼굴이 우리 서산시민 18만 시민의 집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어놔야 우리도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부분은 알기 쉽게 조감들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저런 모양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모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 땅에다가 청사를 질 것인가 각자 고민을 해서 신청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잘 심사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멋지고 잘 배치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디자인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화문에서 일직선상으로 쫙 해서 청사가 바로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 땅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지금 6군데 지역에 나가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같은 곳은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 빼고 나머지 들어야 될 인원들 이런 걸 가상을 해서 그 정도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한다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전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그 청사가 들어오면 그 앞이 이제 넓은 광장이 되면서 지금처럼 답답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 자부심 느끼는 행정 타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휴식도 즐기고 뭐 책도 보다가 또 휴식도 취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부춘산 올라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들 2026년도에 착공식을 갖고 2029년도 말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2030년부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과 관련된 자원 회수 시설, 쓰레기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인구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레기는 필연적으로 계속 생겨요.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또 쓰레기가 또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먹으면 뭔가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뭐 먹으면 그 배설, 뭔가 쓰면은 다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땅에다만 묻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대동 매립장에다 매립을 했지만 한계 용량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태우는 거, 이런 개념으로 해서 200톤 규모의 자원 회수 시설, 이것을 건설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 서산이 굉장한 갈등 속에 있었고, 저도 그 피해를 엄청 본 사람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민선 8기 돌아가지고 다시 결자 해제의 마음으로 기공식을 제가 했어요. 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기공식 했고, 지금 현재 85%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굴뚝이, 보이는 굴뚝이 94m 높이까지 올라갈 거예요. 지금 현재 딱 절반인 47m까지 완공이 지금 건축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현장 곳곳이 잘 봤는데 아주 튼튼하게 안전하게 잘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한테도 철저한 안전 시공을 제가 당부도 드렸고, 올라가서 쭉 한번 살펴봤더니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저게 94m까지 올라갔을 때는 더 멋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황금 물결 들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지겠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나중에 이제 망원경 같은 거 설치도 하면은 철새 이런 것도 조망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서산 시민들은 무료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적정한 입장료도 받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굴뚝 가장자리 외벽에 어드벤처 슬라이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어드벤처 슬라이드 타고 싹 또 즐기면서 나올 수 있고, 또 아래쪽에는 크라이밍, 이 암벽 타기 이런 걸 해놔가지고 안전 요원이 없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거 암벽 타기 이런 것들도 또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도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 시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 체험, 문화 시설 그런 걸로 탈바꿈 된다. 일석이조 삼조 그런 역할을 하는 효자 시설.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라 효자 시설이고 기대 시설이다. 그리고 그 떼면 폐열이 나오죠. 그 폐열을 통해서 또 물놀이 이런 것들 또는 찜질방 이런 것들 편의시설을 또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가장자리 그쪽에 또 주변에 스마트팜이 들어서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영장, 규격이 없어서 없는 이 국제적 규모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수영장도 그 일대에 좀 입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먼 미래에 까마득한 아지랑이처럼 나물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지나면 2030년 언저리로 그 전후로 해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서산은 문화도시가 되고 예술도시가 되고 체육, 건강, 레저도시가 되고 모든 것들 다 갖추는 그야말로 살기 최고 좋은 정주 여건을 갖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여기 부산면 주민이 됐든 아니면 문산면 주민이 됐든 팔북면 주민이 됐든 다 우리하고 관계된 얘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한우목장이잖아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산 구경 중에 하나인데, 그 한우목장 2.1km의 데크길을 만들어 놨는데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못 가신 분들 시간 낼 때 한번 가보셔요. 서산의 알프스 정말 멋집니다. 거기에 무슨 뭘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데크길로 해서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건데, 전체 2.1km밖에 안 되는데 아주 산책하기도 가장 적정한 길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성을 해서 관광 명소화 시켜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을 골고루 각 지역별마다 이런 그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시에 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설치된 이유는 교통 안전을 위해서, 방범을 위해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불 감시를 하기 위해서 등등등등 11가지 분야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8일자로 구 성남동 청사에 도시안전통합센터를 구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817대의 이 CCTV를 관제를 했습니다. 관제를 한다는 얘기는 한 장소에서 이걸 다 들여다보는 거죠. 구 성남동 청사에서. 근데 지금은 4,075대로 5배가 늘었어요. 그만큼 많은 부분에 CCTV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또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 가는 과정에 있다. 57개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학교들까지도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시내 다니시다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이 CCTV는 전부 다 누군가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보고 있느냐? 우리 구 성남동 청사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밤낮 없이 365일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요.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잡고 미연에 방지해서, 그리고 또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쫙 클로즈하면서 누군지 알아서 찾아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가 어디 무심코 어디 노상 방뇨 또 가다 잘못하면 걸립니다. 그 주변에 CCTV가 있으면 쫙 당기면 다 보여요. 조심 들으셔야 되고, 어쨌든 그런 CCTV 이런 것들로 우리 서산이 안전한 서산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 말씀 나왔는데, 어디 길 가다가 후미진 곳 어두컴컴하고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가로 보안등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또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 곳은 교체도 한다든가, 지난해에 1200건 정도를 새롭게 이렇게 손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길 다니시다 보면 위험한 이런 도로 포트홀이라든가 또 도색, 차선 도색이 지워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새롭게 할 것인데, 여러분들 다니시다가 혹시 그런 데 있으면 사진으로 꼭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면에다가 또는 우리 시에다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 우리 각 부서에서 나가가지고 다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헤어져가지고 누더기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매일매일 찾아다니면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건의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꼭 사진을 찍어서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해결한다. 어디 팔봉산이 됐든 뭐 가야산이 됐든 어디 가서 이렇게 산행을 하다가 뭐 여기에 뭐가 좀 너무 이거 위험하더라, 그리고 여기에는 비탈이 심해서 뭐 로프를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말로만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언제 거기 나가서 어딘지 알고 더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로 하시다가 그런 것들 꼭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라. 그러면 훨씬 빨리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교통 문제, 도로 여기 뭐 부석면은 그런 건 없지만 시내에 가보면 교차로가 있잖아요. 이 교차로는 우리가 대각선 교차로로 이렇게 많이 바꿔가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 갔다가 이쪽에서 또 가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대각선 교차로, X자 교차로로 넓혀 나가고 있고, 또 이런 것도 눈에 잘 보이게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란색 이런 횡단보도라든가 이것을 많이 확충해 가고 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호등 이거 보다 보면은 적색 신호등에는 숫자 표시가 안 되죠. 녹색 신호등은 되지만 적색 신호등도 숫자 표시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도 지금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신호 기다리다 보면 허리 아파요. 비 오면 또 비 맞기도 하고, 가름막도 하기도 하고, 허리 아파서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앉을 수 있게끔 거기 그 펼침막 거기에 의자까지 또 된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이런 생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옥녀봉 또 가보시면 여름 같은 데 산책 많이 하시는데, 산행을 많이 하시는데 땀 나잖아요. 물론 뭐 손수건 가지고 다니시겠지만 손 좀 닦고 싶은데 뭐 물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수도를 설치해서 손 닦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개수대를. 또 그런 것들. 이거 작지만 굉장히 큰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마을 경로당이 됐든 어디 됐든 운동기계, 운동기구 설치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헤어져 있다든가 뭔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사진 찍어서 여기 이게 고장 나 있더라 라고 알려주시면 더 빨리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짧게 드리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벚꽃 장신, 그런 마음으로 2025년을 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오늘 뭐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성과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겠어서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그걸 밑바탕으로 토대 삼아서 더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면서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 마음과 자세가
법구 창신이라고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옛 것을 뭔가 또 이렇게 바탕으로 삼아서 새 것을 창조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뛴다고 될 일은 아니죠. 2025년은 앞으로 민선 8개에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은 선거해이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서 이 나라를 정말 훌륭하게 잘 건재시켜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역의 수장으로서 이 지역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굳건히 내리면서 가지는 흔들리고 있어도 뿌리만 굳건히 박혀 있으면 온전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고 창신의 자세로 우리 1800여 공직자들과 또 18만 서산 시민들 잘 모시고 2025년을 향해서 달려나갈 그런 각오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일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족한 점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태주고 채워주고 하면서 또 응원할 일이 있으면 응원도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열심히 일해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평가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두 번이나 받는 10년 안에 2번이나 받는 유일한 서산시가 우리 서산시고 시민들이 낸 세금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쓴다 해가지고 회계, 재정, 이와 관련된 5개 분야에서 모두 5관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혁신대상이라든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책대상을 받고 또 공약상 잘 이행하고 있다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공약 사례 발표에서 또 최우수상 받고 모든 부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고 앞서가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시민만 바라보고 우리 서산시의 발전과 성장 이것만 생각하면서 정말 어떠한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선동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